선생님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논문에 적어 놓으시고 말씀을 못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논문에 적혀 있는 부분 중에 강조드릴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개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문 맨 앞에 보면 역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일로 그런 말씀으로 논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자 회담이든 육자 회담이든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회담이고, 따라서 이 북한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점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어떠한 점을 북한이 지키려고 하고 있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가 등등의 북한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춘 대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푼다면 육자회담이든 그것이 오자회담이든 다자회담이 전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원칙이 아닌가 하는 점을 초도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육자회담이 길어지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점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선택 부분에 들어가서 참의원 선거도 말씀을 하셨고, 또 오랫동안 일본은 납치 문제가 일본의 가장 중요한 대외 문제의 우선 요소가 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코이즈미의 방북 이래 납치 문제가 일본인들의 대북 인식, 대북 위협의 가장 중요한 위협이 되었고, 따라서 한때는 일본 외교가 납치 문제에 납치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납치 문제가 일본 외교의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또 바뀐 민주당 정부도 납치 문제 해결에 과거의 자민당 정부와 같은 정도의 그런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지금 또 납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외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논문에 쓰신 것처럼 이 일본은 북한과 대화하고 또 이 북한으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책무와 의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납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납치 문제와 핵 문제 그리고 과거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합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거의 자민당 정부가 해오던 그런 정책을 한 단계 넘어선 그런 좀 적극적인 일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고, 참의원 선거 때까지 일본 정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참여연 선거의 의미를 이재명 교수님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참여연 선거에서 지든 이기든 앞으로 최소 3년 이상 정권을 담당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참여연 선거에서 졌다고 졌습니다 하고 정권을 내놓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참여연 선거 때까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정부의 아주 강력한 새로운 정책은 나오지 않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대북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들은 차근차근 확립해 나가야 되는, 따라서 지금 육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시점에서 일본이 현재 지금까지 일본이 해오던 육자회담의 소극적인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서 보다 논문에 쓰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조정하는 측면에서 그런 좀 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그런 원칙들을 좀 빠른 시일 안에 내어놓기를 사실은 기대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논문을 읽으면서 또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런 과연 민주당 정부가 내어놓을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이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앞서 논문에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4가지 사항의 실현에 일본이 기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가지 사항 중에 특히 두 번째, 북한과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 작성에 일본이 기여할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 사실 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로드맵 작성에 일본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참여연 선거 이후에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겠습니다만, 선거 이전에도 이런 정책의 표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특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하토야마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 물밑 교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있고, 또 다음 주에 민주당 간사장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이 서울에 옵니다. 아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육자회담이라든가 대북 관계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토야마 총리가 방북하게 된다면 어떤 정도의 일본의 역할이 가능할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 하토야마 총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육자회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언급을 하면 교수님께서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한국에서 핵연료 주기에 관련된 말씀을 말미에 간단하게 해주셨습니다. 92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었고, 사실은 한국 정부가 이런 비핵화 선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간의 원자력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 확산은 별개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예를 들면 두 개의 재처리 시설을 갖고 있고 아주 많은 플루토늄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핵 확산의 위험을 이야기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핵연료 주기의 문제와 사실 핵 확산의 문제는 구분해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고, 물론 북한 핵 폐기와 또는 남북한 일본을 포함한 비핵지대 구상과 같은 그런 논의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좋겠습니다만, 그런 논의가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일 원자협정을 바라보는 심정이긴 합니다.